레드선 인사드립니다. 삼성전자 오늘 좀 선전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시 업데이트, 동기 전망하고 분석,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가, 그리고 이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그 삼성전자의 어떤 수급의 변함이 없는가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전반적인 동기 전망 및 그 분석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매매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그 실적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공기 전망 분석 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는 레드선입니다. 인사를 드리지만은 레드선이고 삼성전자에 대한 전반적인 공기 전망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상당히 그동안 시장이 많이 흔들렸죠. 네, 흔들렸던 부분인데 일단은 중동 그 악재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희석이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또 삼성전자 외국인들 많이 팔았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분석을 해주고 정말 삼성 그 실적을 줘도 왜 팔지?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명쾌한 그 삼성전자에 대한 그 실적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보면서 또 요망 종목도 말씀을 드리고 또 과연 내가 어떻게 특히 이제 직장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 깊게 분석을 못 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론 자료는 많지만은 간단하게 또 너무 많은 시간을 차지해도 그렇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목조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2025년보다는 26년도가 더욱더 중요하다 볼 수 있죠. 그래서 지금 또 여러 가지 뭐 좋기는 좋은데 엄청나게 흔들어놔요. 아주 돌아버려요. 그죠? 특히 직장 그 뭐 보면은 바깥에서 나가 보면은 점심시간대라든지 이러면 삼성전자 보시는 분 많더라고요. 어떤 분들은 막 오를 때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그 주간 그러니까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지 데이터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하고 그래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다른 데 가가지고 매매를 해보니 요새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뭐 중소형주들 아주 주가들이 크게 내밀렸잖아요.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여기서만 내가 있었으면은 이런 그 후회도 나오잖아요.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제 주봉이나 월봉, 뭐 저는 뭐 계속 반도체 쪽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 5만 전자에서 지금 35만 전자 와서 굉장히 이제 흔들어 놓고 있어요. 흔들어 놓을만 하죠. 많이 떴습니다. 다만 이제 내가 이것을 만약 가져가서 또 수익이 날 수 있느냐 이런 그 측면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나 봐요. 그래서 굉장히 삼성전자에 대한 그 전반적인 이런 그 전망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저는 이제 이런 그 주식 투자의 어떤 그 길라잡이라 그럴까요? 그런 부분을 갖다 정확히 맵을 짓고 최근에 레드선입니다.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또는 로봇 이런 종목군들에서 상당히 수익을 도모하고 있고요. 또 실질적으로 요새 뭐 아시겠지만 요새 수익이 안 나면 안 되죠. 저 레드선입니다. 오늘 전반적인 그 시장의 그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서 대응 전략을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오늘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수급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먼저 보고 삼성전자에 대한 그 실적 전망이라든가 특히 오늘 제가 저번에 그 파운드리 부분을 제 1차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다시 또 하나의 또 재료가 나왔어요. 애플하고 그 이쪽이 나와서 과연 이것이 TSMC와 그 파운드리 부분의 어떤 실적 부분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돼요. 안 그러면 또 굉장히 흔들려 버리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접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내부적으로 봤을 때 오늘 그 삼성전자의 그 수급적인 흐름을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같은 경우 그동안에 아마 여기 빠지면서 엄청나게 힘이 들었어요. 이 부분이 물론 이제 여기에 가장 크게 좀 부각되는 게 금리 인상 가능성 또 중동 사태 또 이제 브로드 컴퓨터에 대한 그 AI 전망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급락을 했었어요. 삼성전자가 거기에 미쳐서. 근데 제가 보기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급하게 급등을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
파동, 그 순환 파동을 만들면서 주가가 가거든. 그래서 그 순환 파동이 나타날 때 특히 하방으로 전환될 때 굉장히 일반 투자자는 힘들어요. 근데 또 뭐 큰 손들이나 또 뭐 초고수들은 도리어 이제 그 점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죠. 물론 이제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매도를 했어요. 하긴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외국인의 동향을 갖다가 무시는 할 수는 없죠. 그런데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나서 주가가 밀리고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끝난 게 아닌가라고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.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일단 첫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할게 시장 상황에 시장 상황은 삼성전자예요. 삼성전자로 봐요. 시장 상황과 삼성전자 흐름을 파악하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흐름이에요. 아무리 종목 좋아도 소용없어요.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구간에서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거 뭐 못 견디잖아요. 그냥 뭐 별 생각이 다 듭니다. 그냥 그것도 되게 이제 거액 투자가들이 많단 말이에요. 삼성전자는 뭐몇억 몇십억씩 뭐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금액이 엄청나게 나한테 뭐 손해도 줄 수 있고 수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. 그래서 어쨌든 37만 원에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올라가서 그 굉장히 괜찮으신 분들, 마음에 안도를 하신 분들 또 그런 과정 속에서도 분봉을 보면은 주가가 올라갔다가 오전에 올라갔다 계속 행보하다가 뭐 상승을 해줬으면 좋았는데 여기서 그죠? 여기서 도리어 하락을 함으로써 또다시 불안감, 그러니까 올라도 불안하다는 게 이런 데서 나와. 이게 이제 여러분 뭐 15분봉이잖아요. 그래서 올라도 불안하다. 빠지면 빠지는 대로 불안하고.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올라도 불안하다. 이럴 때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자기들한테 주가에 대한 그 어떤 신념이라 할까 주가에 대한 그 분석을 정확하게 그것을 믿고 내가 장기로 갈 거냐 단기로 갈 거냐 이런 거 전략을 짜놔야 돼. 그게 가장 중요해요. 안 그러면 흔들려요. 그래서 올라도 불안하고 또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빠져도 불안하고 빠지면 빠지는 대로 불안하잖아요. 아주 그래서 오늘은 어, 그 수급을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그 주가에 대한 분석 요 장기 단기로는 아니고 중기도 물론 중기도 해도 되죠. 예. 근데 제가 삼성전자 뭐 누누이 그 지금까지 말씀을 드려왔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도 타이밍이 왔다고 말씀드렸죠. 타이밍이 어, 장독에 담아둬라까지 한번 얘기했었어요.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항상 가면서 그 분석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그 전반적인 삼성전자에 대한 분기 전망 이런 그 분석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접근할게요. 일단은 시간상 시장은 제가 볼 때 그 종합지수나 이제 그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왜 밀렸느냐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오늘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줄창지게 그 매도를 했었는데 2조 6천억 정도 매수를 했어요. 이거는 뭐 돌아왔다 그럴 수 길은 하루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오늘 그 2조 6천억 정도 매수를 했어요. 기간도 2조 8천억. 연기금이 좀 팔긴 팔았는데 어쨌든 이런 오래간만에 이런 그 외국인들의 그 매수 이거는 이제 상당히 긍정적이죠. 그 투자 심리가 안정됐던 부분은 중동 부분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여기서 좀 안정이 되면서 전반적인 그 흐름을 볼 때 시장을 갖다가 크게 오르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HL 만도라던가 뭐 그것도 제가 방송을 해드렸잖아요. 거기서 이제 상당히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을 볼 때,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은, 오늘 뭐 미국에 이제 이게 좀 밀렸죠. 이렇게 보시면은, 미국에서 지금 이게 S&P고, 요게 이제 나스닥인데 이제 선물이 장중에 이렇게 그 나스닥 쪽에 확 밀었어요. 분봉을 봐야죠. 분봉을 이렇게 보시면은,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이걸 보고 매매를 하는 거죠. 외국인도 이걸 보면서 이제 매매를 하면서 지금 이제 0.6% 정도인가요? 맞죠? 0.6% 정도인가 지금 하락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밀리면서
이게 밀리면서 이제 그 외국인들도 여기서 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아이고 매도를 해버린 거예요. 여기서 이제 이게 좀 밀리니까 여기서부터 좀 밀리니까 이때 급격하게 삼성전자가 보시면은 분봉을 보시면은 분봉이죠. 이제 분봉을 보시면은 거기서 팍 밀어버린 거예요. 근데 일단은 뭐 오늘 그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아까 투자 분석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오래간만에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매수했는데 막판에 갖다 또 때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문제죠. 수급이.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그 전체적인 거는 매수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그 막판에 저도 보니까 여기서 기간하고 6월 11일 오늘이 아니죠. 6월 10일 오늘 잠깐만요. 잠정이 어떻게 되냐? 저도 이제 매수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좀 아직 안 나 좀 더 나오면 보여드리고 어쨌든 그래서 이 수급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어요. 잠정적으로는 외국인이 260만 주를 저는 매수한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. 매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오래간만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전환됐다는 거는 일단은 외국인도 팔았지만 기술적 매매였다. 이렇게 보면은 기술적 매매였고 수급은 안정이 되고 있다. 다만 단지 미국의 그 선물이 밀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이 그 하락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개인들도 그걸 보면서 매매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. 요 부분이죠. 요 부분에서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뭐 살아있는 생명체라 그랬어요, 제가. 그래서 물론 이제 나스닥이 또 밀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실적이라고. 실적. 실적이 살아있으면 가다가도 예, 제일 중요한 게 실적이라는 건데 이 실적이 좀 희한한 게 여러분들 1분기보다 2분기가 좋아지고 3분기가 좋아지면 주가가 빠지다가도 실적을 따라가요. 그게 주가의 속성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. 이제 그 실적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분기별로 EPS가 어떤가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되겠죠.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크게 좀 밀린 부분이 있어요. 그런데 일봉을 보시면요. 되게 이제 어떤 저항선을 돌파할 때 그때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주가가 밀리면서 21선을 밀어버렸거든요. 여기 보시면은 21선을 밀었다가 반등을 해줬어요. 근데 이제 캔들은 별로 안 좋은데 저는 더 의미를 두는 게 뭐냐면 캔들은 윗꼬리 뭐 음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일반론적으로. 그러면 매도 압력이 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일단은 삼성전자가 요 21선을 돌파했다는 거. 이제 조금 있으면 정벽을 되겠죠, 다시. 21선을 돌파했다는 거. 돌파 과정의 변동성이다. 이렇게 보죠. 돌파 과정의 변동성. 그래서 일단은 더 큰 밑그림을 그린다면은 일단은 과거에 이제 굉장히 복잡했잖아. 그 안정이 조금 됐다. 심리적으로. 이것이 가장 그 포인트라고 봐요. 그 삼성전자가 안정되면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니까 종합지수 이런 부분은 얘기를 안 해요. 안정이 됐다 봐요. 여기서 뭐 흔들릴 수도 있고 뭐 이러지만은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를 토대로 해서 저도 이제 반도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뭐 최근에 그 관련주들을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. 저는 시장의 중심의 주식을 항상 매매해라고 말씀드려요. 그 외에 다른 데 가면은 빠질 때 더 빠져버려. 그래. 코스닥 그랬잖아요. 시장의 중심. 그래서 오늘 저 안전 효과는 안전의 평은 일단은 그 삼성전자 그래도 안정이 됐다. 과거에 그 외국인들의 매도라든가 뭐 있지만 오늘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200만 주 매수를 했어요. 물론 이제 하루 더 봐야 돼요. 기간도 300만 주 이상 매수를 했어요.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.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,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, 그러면 제가 아까 실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또 우리가 살펴보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죠. 삼성전자에 대한 그 제가 볼 때 새로운 재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저번에 그 파운드리 저번에 그 녹화 한번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파운드리의 또 하나의 재료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. 물론 애플도 재료가 나왔으니까 참 이 메모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축복을 받았다고 봐요. 축복이라 그러면 되나? 이런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. 제가 볼 때.
상당히 그동안에 이 삼성전자가 그 옛날에는 그 인텔 뭐 이런 칩 뭐 이런 쪽이 더 중요했단 말이에요. 근데 요새 들어와서 이 파워 그 전체적으로 메모리라는 부분이 축복을 받고 있다. 그러니까 그 피에 혈강 났다 그러잖아요. 모아놨다가 보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아놓는 이런 그 축적을 하는 것이 축복을 받았다고 봐요.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실적 전망을 볼 때 그 26년도가 중요하잖아요. 올해보다. 여기 이제 레드썬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저거 할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지웠는데 그죠? 요거 레드썬 어, 어,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좀 레드썬이가 저 가끔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보면서 기억을 하시고요. 그래서 오늘을 얘기할 거는 요거예요. 그래서 2026년도에 전망하고 지금 그 별대 만약 좋아진다면 물론 주가가 선반영된 구간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? 퍼를 볼 수 있는 거예요. 퍼가 과연 얼마만큼 그때 가서 그 예상포가 형되느냐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.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그 전반적으로 지금 그 메모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크게 좀 부각이 되면서 수익성 부분은 이제 상당히 폭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는.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실적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해서 알 수가 있어요. 그럼 다음에 과연 삼성전자가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. 그래서 매출액이나 이렇게 영업이익 보세요. 영업이익 같은 경우 2026년도 근데 27년도에 과연 또 좋아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잖아. 이렇게 보시면은 또 추정치하고 이렇게 치워도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증감률이잖아요. 이 증감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근데 이제 26년도는 다들 예측을 하고 있어요. 210%라든가 뭐 지배순이익하고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얘기 때문에 주가가 서 이게 이제 선반영 아니냐. 그러면 앞으로 또 매출이 늘어나고 성장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 찾아야 돼요. 계속 자꾸 접근하고 이래야 돼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삼성전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실적상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실적 부분이 예상 부분이란 말이에요. 최근에 이제 뭐냐면 AI 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그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에서 지금 AI 칩 만들 때 얼마나 그 수요가 더 많은가 우리가 쇼티지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실적은 계속 그 우상향 된다는 거예요. 우상향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.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이거 이런 그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세부적인 거는 제가 저거 하지만은 이 퍼 부분이 그 급증이 되기 때문에 그 뭐 2006승기 7.7배면 굉장히 낮잖아요.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그 올해 퍼란 말이에요. 그래서 올해 퍼는 높아요. 26배로. 그죠? 여기 보시면은 높아요. 근데 27년도 가가지고 이제 영업이익을 해가지고 보면 1년 예상 퍼를 봤을 때는 아직은 아직은 삼성전자가 더 그 퍼가 낮을 수, 그러니까 글로벌 그 기준 퍼보다 낮기 때문에 그 주가에 대한 그 흐름은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그렇게 그 접근을 좀 하면 되겠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운이 뭐 7.7배분은 역사적 저점에서 여기서 뭐야 강력한 뭐야 매수 신호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해 주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죠. 시간이 걸리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. 여기 이제 보면 실적 현황이라든가 이걸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그 전체적인 지배 그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전반적으로 실적 부분이 이제 계속 그 포라던가 요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삼성전자는 아직도 고성장 이제 고성장 부분이 나타날 때는 뭐 10배, 20배씩 하잖아요. 근데 오늘은 제가 그 지난주에는 여러분들한테 엔비디아의 그 협업 관계, 뭐 요새 뭐 젠스랑 뭐 유명했잖아요. 그래서 젠스랑 부분, 요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그때 말씀을 좀 드렸죠, 제가. 삼성전자. 그래서 이런 그 실적 부분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,
제일 중요한 게 제가 요거라 그랬죠. 파운드리. 파운드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부분의 경쟁 구도를 얘기를 했어요. 우리나라가 점유율이 갈수록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극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. 근데 제가 애플, 요건 시간상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그 애플에 그래서 해서 그 파운드리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는데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을 이렇게 보시면은요. 옛날엔 그래도 10% 가서 이때 20% 한번 가겠다고 얘기가 있었거든요. 여기 보시면요. 20%. 근데 26년 1분기에 7%니까 삼성전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. 메모리는 좋은데 메모리는 굉장히 좋은 거죠. 메모리 부분은 정말 뭐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.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 메모리는 축복인데 이 파운드리가 이제 주문형 생산이라고 제가 잘 안 보시고 지난주 거 보시면 되는데 주문형 생산이란 말이에요. 그럼 이거는 뭐냐면 메모리는 그냥 찍으면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 설계도를 주면은 그거 갖고 그게 이제 TSMC라. TSMC가 거기서 지금 73%나 가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볼 때 엄청나게 가져가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다음 타자는 뭐냐면 무조건 어, 이 파운드리 쪽에 파운드리 여기를 갖다가 최소한 10%는 가져가야 돼. 제가 볼 때. 그래서 이쪽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다행히 제가 요번에 이제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삼성전자가 이 구글의 그 차세 그러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어요 다들 비싸다 그러니까 저 엔비디아가 비싸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야 머스크도 그러죠 구글도 그러죠 자체 칩을 만들라 그래요. 근데 자체 칩을 만들려면 얘네들은 설계요 설계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은 설계 쪽을 하는 거예요 설계 만들 수 있는 제조 업체가 없잖아요. 그건 우리나라밖에 없단 말이에요. 우리나라하고 뭐 대만하고 뭐 몇 개밖에 없다고. 미국에 막 그 있어도 미국에는 우리보다 3위잖아요.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. 그러니까 이 설계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생산은 누구예요? 우리가 한다. 그래서 지금 이제 구글에서도 이런 TPU 뭐 요번에 엔비디아도 자기네들 만든다. 그러면 그 엔비디아가 뭐 했겠어요? 만드는 그런 공장이 있어요. 그죠? 공장이. 그죠? 그래서 다행히 요번에 보니까 구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구글이 뭐 차세대 AH 뭐 IPC를 만든다 이런 걸 해서 공동 개발해서 해서 뭐 이렇게 만든 되게 이제 대만 쪽이란 말이에요. 대만 쪽. 근데 지금 이제 각자 살라니까 너무 비싸니까 이거 안 되겠다. 우리가 사야 되겠다. 만드는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아주 나노 미리 뭐 이런 부분에서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칩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TSMC란 말이에요. TSMC.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반전이 있어요. 제가 볼 때.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얼마나 작아요? 7%밖에 안 됐다면 가시적 줄어드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내가 여기서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빨리 메모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메모리는 너무 경기를 타니까 이 비메모리 쪽에서 주문형 생산을 쌓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설계죠. 설계. 칩 생산인데 이거 종합 반도체라고 삼성전자가. 근데 지금 그까지는 못 가요. 소프트는 미국에서 다 잡고 있고 하드는 그나마 한국, 일본, 중국이란 말이에요. 배터리도 없고. 그러니까 얘네들은 설계하고 아주 치니까 얘네들은 아주 앉아서 돈 버는 거죠. 예. 근데 이제 어쨌든 파운드리의 이런 주문형 생산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7%게 더 떨어지고 있는 거야. 이게 지금 삼성전자에 보이지 않는 고민이에요. 근데 다행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글이라던가 최근에 자체 칩을 만들면서 이 부분에서 애플도 마찬가지예요. 뭐 다음에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주시면은 현재 그런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TSMC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. 서로 칩을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TSMC가 아까 20%, 75%, 70% 했잖아요. 그러니까 얘네들이 병목이 나와. 그러니까 다 못 만드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엔비디아에서도 우리 한국으로 날라왔고
구글도 보면 이제 구글 자체 칩 이제 좀 있다 보면은 애플도 있어요. 애플은 또 다음에 애플도 있죠. 그 다음에 그 지금 그 엔비디아도 자기들 그 칩을 만들려니까 우리 게 필요하잖아요. 연결을 시키려니까 안 뺏기려고. 다른 데서 자꾸 구해라니까. 근데 이제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TSMC가 지금 여기 뭐 파운드리 수주에 현황 기대 효과가 있잖아요. 이게 뭐냐면 파운드리 쪽에서 병목 현상이 나오니까 뭐냐면 아 이거 대기업들 이거 안 되겠다. 미국 대기업들이 이러다 큰일 나겠다. 우리가 뒤지겠다. 왜냐면 선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새롭게 뭐라 하려 그러면 그러니까 아 얘네들이 뭐냐면 아 이거 병목에서 이 공급망을 다변화하자.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음, 공급망을 다변화하자. 이런 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. 여기 보면은 꿀 이것도 제 시간상 정하는데 하여튼 이 그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뭐냐면 지금 TSMC는 폭주가 된 거예요. 폭주. 그래서 구글이 왜 삼성전자와 이런 그 글을 돌리고 있느냐면은 리스크 분산이에요. 리스크 분산. 우리 리스크 분산을 하면서 아 우리도 이제는 TSMC한테만 너무 의존하지 말자. 그래서 뭐 이런 건 여러분이 뭐 하실 필요가 없어요. 근데 이런 자기 제품을 만들려면 필요하고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뭐 그룹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자체 칩을 만들면서 엔비디아한테 대응하고 또 TSMC에서 만약 그 병동군상이 나타날 때 도료 매수.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다 수익으로 되는 거죠.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냐가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2, 3년, 3, 4년까지 계속 한다는 거예요. 이게 중요한 거죠.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?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파운드리 부분에 구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얘기할 건 많지만은 지금 현재 볼 때 테슬라라든가 그룹이라든가 이제 애플도 왜 그런가를 말. 그러니까 메모리 쪽하고 이제 그동안 메모리 쪽에서 시장을 끌고 왔는데 이제 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재료가 나온다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우리가 이거 왜냐면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. 7%밖에 안 되겠다. 원래 1등은 항상 힘든 거잖아요. 73%잖아요. 여기 이제 뭐 SMC가 있지만은 우리가 7%라고. 그럼 이제 10%만 가도 주가는 여기서 저는 그 메모리보다 이 메모리의 그 파운드리 주문형 생산이 될 때는 엄청난. 그리고 또 관련주도 잘 보셔야 돼요 거기. 요새 관련주들 막그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중소형주.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이 레드선 이제 같이 하면 되겠죠. 어쨌든. 근데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서 그럼 여기서 그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삼성전자가 변동성을 줬는데 이것도 빠지는 거 아니냐 볼 때 저는 빠질 때 도리어 매수 타이밍을 찾으라는 거예요. 대비 냈으니까 또 물량 나오겠죠. 그죠? 그런데 뭐 직장인분들 이런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내가 흔들릴 때마다 저를 찾아주시면 돼요. 그러면 또 분석을 해보고 제가 아니라고 팔아 그러죠. 저도 팔 때는 아주 과감하게 파니까. 그래서 21선 돌파 과정에서 굉장히 변동성이 있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가정 속에 삼성전자가 아직도 그런 메모리에만 의존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. 그런데 파운드리라든가 이런 주문형 생산이 이제 축복이 또 내려올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세계가 AI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뭐 TSMC, 구글, 근데 만들 나라가 없잖아요. 만들 나라. 대만하고 우리도밖에 없는데. 그러니까 그 완전히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들도 어? 왜냐면 걔들은 그 고급적으로 그 아주 그 귀족같이 살았단 말이야. 소프트웨어만 갖고. 우리가 하드웨어 갖고 만들고 막 제조하고 막 그랬잖아. 외향 쪽. 그 지금은 이제 이것을 해서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이제 이 TSMC 부분의 병목 영상에서 제가 파운드리가 아마 여러분들 많이 재료가 나올 거예요. 제가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 안 했는데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전자 변환이 있고 SDS라든가 뭐 소프트 쪽이 변환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제 주가가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. 물론 이제 파운드리 관련주 잘 봐야 되죠.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직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런 그 밸류 체인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보셔야 돼요. 삼성전자가 살아서 삼성전자 갖고 매매를 해도 되고
거기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삼성전자와 엮여진 종목들도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전반적으로 시장이 변동성은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다. 그래서 제가 아까 요 부분 말씀드렸고 바운드리 부분은 우리가 집중 분석을 해야 돼요. 바운드리를 알아야지 여러분들 또 수익 나요. 그런 부분에 그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. 자, 오늘 그 전반적으로 제가 그래서 그런 매매 전략이요. 다른 종목들도 뭐 많지만은 오늘 볼 때 흔들릴 때 도리어 매수다. 그 매가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저랑 같이 가게 되면은 구독 눌러주세요. 그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돼요. 그래서 성공 투자의 파트너 레드선이죠. 그래서 이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고 지금은 이제 뭐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됩니다.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과 컨택이 되죠. 네, 그래서 수익을 날 수 있는 이런 그 구도로 가니까 지금 EPS라든가 이런 펄을 봤을 때는 아직도 삼성전자는 장독에 묻어놓을 수 있는 힘이 있다. 현재까지 제가 볼 때.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. 여러분 그 큰 힘이 되죠 저한테.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공 투자가 됩니다. 그래서 항상 그 제가 방송할 때 와서 보시고 또 거기서 많이 얻어가고 종목도 이렇게 그 접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눌림목 대 도리어 매수 관점 타이밍을 찾고 위에 갖고 계시면 흔들리지 마라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